정부가 베트남의 도로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터키의 20만 대 생산 규모의 셰시와 운전석 프론트 등 3대 핵심 모듈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6만 9천여 가구에 총 5,480억 원을 오늘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차례상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보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때 4만 5천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중국 지표의 호조 그리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서 1970선 회복했습니다. 강광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197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 가까이 뛴 1974.67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으나 시리아 공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상승폭을 좁히며 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중국의 수출입 및 무역 수지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5,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천억 원, 1,0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증권업 등이 강세를 보였고 의료정밀, 의약품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성장 기대감에 6% 이상 급등했고 현대중공업이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 기대감에 5%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 화재로 하락했던 SK하이닉스는 일부 조업 재개 소식에 5% 가까이 오르며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성장에 힘입어서 네이버가 오늘 장에서 6% 넘게 급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흐름 짚어주십시오. 네, NHN에서 분할된 네이버가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인 라인의 성장 기대감이 재부각되며 급등했습니다. 네이버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6.46% 오른 48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의 급등은 라인의 성장 기대감이 다시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라인은 앞서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기어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라인의 다운로드 건수가 지난 5일을 기점으로 2억 4천 건을 넘었다며 하반기에 1,500억 원 안팎의 마케팅 비용이 쓰일 예정이어서 다운로드 수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라인은 이달 중 웹스토어를 시작으로 라인몰, 비디오콜, 라인뮤직 등 4가지 신규 서비스를 연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라며 라인의 스티커, 모바일 게임 중심의 매출 증가는 당분간 이어지고 이에 더해 신규 서비스의 실적 기여도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던가요? 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제시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3, 4분기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무선 사업부의 수익률 둔화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2분기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9일 김지웅 이트레이딩 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 부문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선 사업부와 가전 사업부의 마진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로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17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23%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목표 주가보다 55만 원 낮고 이날 삼성전자의 종가보다 낮은 수치로 사실상 매도 의견입니다. 영업이익 전망도 시장 예상치보다 9천억 원가량 차이가 나게 설정을 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날 낸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삼성전자의 높은 영업이익으로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수익률 하락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올해 초부터 나와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는 진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베트남의 도로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9일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교통부 장관과 딴번 연짝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베트남 남부 최대의 산업단지인 연짝공단과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2억 달러, 한국도로공사 컨소시엄이 2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천만 달러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한국이 베트남에 지원하는 최초의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이번 도로 건설로 연짝공단의 물류 비용을 낮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확대하고 공적 개발 원조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터키의 20만 대 생산 규모의 셰시와 운전석, 프론트 등 3대 핵심 모듈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대모비스 터키 모듈 공장은 수도 이스탄불 지역과 120km 떨어진 코라엘라주 이즈미시에 위치한 현대차 인근에 설립됐습니다. 터키 모듈 공장에서는 현대차 현지 전략 차종인 신형 i10과 i20 차종의 3대 핵심 모듈을 생산해 현대차 공장에 공급합니다. 조 원장 현대모비스 모듈 사업본부 부사장은 현대모비스의 터키 진출은 유럽 지역의 판매 증가와 유럽 전략 차종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현대차 그룹의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6만 9천여 가구에 총 5,480억 원을 오늘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습니다. 이는 저소득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인 9월 말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긴 것입니다. 국세청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추석 차례상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때 평균 21만 9,205원이 드는 반면 대형마트에서는 26만 4,954억 원이 소요돼 전통시장이 4만 5천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시장경영진흥원이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밀가루 등을 제외한 25개 품목에서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채소류와 육류, 수산물류, 과일류 등으로 20% 전후로 저렴했으며 특히 채소류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시경경영진흥원은 서민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부 비축농수산물을 전통시장에 공급합니다. 공급 예정 품목은 냉동 명태와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오징어 등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인터넷 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전면 강화됩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가 26일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일일 300만 원 이상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 시 보안 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는 이외에도 지정된 단말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또는 집전화로 자동응답 확인 전화 등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두세 개 행정동 단위의 140개 소생활권역으로 세분화해 시민과 함께 도시생활권 계획을 수립합니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의 일부로 각 지역의 생활 밀착형 계획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 시민이 도시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140개의 소생활권역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단은 지역별로 30에서 50명 규모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재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민에 의해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증권사들의 경영 악화로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콜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증권사의 콜차입 규제 완화 방안 어떤 내용일까요?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콜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강화돼 콜차입에 따른 리스크 우려가 줄어든 상황이고 최근 증권사들의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돼 경직된 영업 환경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사 콜차입 금지 지도에 대한 유예 기간을 줘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10월 중에 개선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동성 리스크가 없는 증권사의 경우 콜차입을 허용하거나 차입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단기자금 개편 TF를 꾸렸습니다. 네, 자, 이 자금 조달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중소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일 텐데요.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요? 네, 금융당국이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콜차입 전면 금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섬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에 비상 등이 켜졌던 중소형 증권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콜차입은 자기 신용만으로 손쉽게 만기 1에서 3일짜리 자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권사들은 현재 자기 자본의 25%까지만 콜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만 현재 콜차입을 이용하는 증권사의 평균 잔액 규모는 지난 1월보다 11% 감소한 6조 6,0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그 콜차입 금지 4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차입 규모가 자기 자본의 20%를 넘는 증권사가 18곳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중소형 증권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들이 콜차입 말고도 자금 조달은 얼마든지 가능한 건가요? 네, 기업어음 발행을 늘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 전자단기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대형사들은 콜차입 대신 환매 조건부 채권이나 전자단기사채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의 환매 조건부 채권은 작년 7조 8천억 원 규모에서 올 상반기만 9조 1천억 원으로 많아졌습니다. 1월부터 도입한 전자단기사채도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난 4월 100억 원에서 지난 6월 1,164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자, 이렇듯 중소형 증권사들이 콜차입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들 회사가 콜차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방식을 통해 자금을 구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요. 콜차입을 할 경우 기존 금리에 보통 0.1%포인트 정도를 얹어주면 되지만 그 기업 어음을 발행하면 0.4에서 0.5%포인트 정도 비용이 늘어납니다. 전자단기사채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1인 증권사는 0.1에서 0.3%포인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A2인 경우는 0.5에서 0.7%포인트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국고채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중소형사는 보유 채권이 많지 않아서 이를 담보로 자금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성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 침체로 기업 공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탓에 상장회사 수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상장 기업은 모두 1,760개사로 2007년 10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 771개,
코스닥 시장에 989개 회사가 상장돼 있으며 연초 이후 30개 기업이 퇴출당했지만 신규 상장 기업은 16개에 그쳤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숫자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00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극심한 IPO 시장 침체 속에서도 유가증권 시장에 AJ 렌터카, 타조시푸드, SBI 모기지 등 5개 기업이 신규 상장했지만 올해 신규 상장 기업은 DSR과 JB금융지주 2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주요 대기업의 추석 전 납품대금 조기 지급 규모가 작년보다 12.3% 늘어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추석 전 협력사에 앞당겨 지급할 납품대금 규모는 4조 8,010억 원으로 작년 추석 때보다 5,24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납품대금 조기 지급 이외에도 협력사 임직원의 명절 선물 구매 비용을 할인해주거나 긴급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홈쇼핑은 협력사 임직원이 현대 H몰에서 추석 선물을 구매할 때 최대 5% 할인해주고 대우건설은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180억 원 규모의 단기 자금을 편성해 무이자,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절전 보조금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급받은 돈이 최근 5년간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9일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업에 지급할 절전 보조금으로 2,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절전 보조금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을 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것으로 2009년 380억 원에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기업에 모두 8,06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이미 기업들의 생산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 15조 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절전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은 기업 1위에서 5위가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베스틸, 동국제감, 한국철강 등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돼 특혜 논란도 예상됩니다. SK텔레콤과 한글과 컴퓨터는 세계 시장을 겨냥한 클라우드 사업을 함께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9일 체결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한글과 컴퓨터가 4분기 출시 예정인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동 런칭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함께 진행합니다. SK텔레콤의 기업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인 T클라우드 비즈와 한글과 컴퓨터의 싱크프리 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해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이번 업무 제휴를 계기로 사업 영역을 패키지 소프트웨어, 모바일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